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좀 더 보다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좀 걱정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서 마이너스 3%대 바로 좀 찍어드립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거는 프로그램 매도 부분에 대한 거. 이제 110억 밖에 안 나오는데 주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빠지죠. 자, 어제 구간 800억 나왔는데요. 주가는 마이너스 3% 빠졌습니다. 자, 오늘 구간 프로그램 매도가 110억 밖에 안 나오는데 주가가 3% 빠진다. 뭐죠? 매도세가 강해졌다. 그러니까 불안한 심리에 사람들이 매도세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제는 800억 던져서 마이너스 3% 빠진 건데 오늘은 100억 밖에 안 나왔는데 마이너스 3% 빠졌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프로그램 매도가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을 것 같은데 단기적인 추세를 깨졌습니다. 이거 인정할 건 해야죠. 추세는 깨졌어요. 단기적 선수 깨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간대로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죠? 여기 73,500원, 73,000원. 일단 이 구간 깨지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 일단 깨지면 안 됩니다. 이 구간 깨지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이 구간 깨지면 쌍바닥도 확인하러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진다라고 하면 반드시 쌍바닥 구간에서 신규 진입 또는 추가 매수 타이밍 보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그때 당시 73,000원 구간에 물량을 모아서 단기 상승 파동에 대응하신 분들, 그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응을 했고 중기로 들어온 분 중에 물려 계신 분들은 8만원 중반대 많이 물려 있는데 지금 또 하락을 하니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하락할 이유 자체가 없다. 미국에서 AI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하는 건데 AI 버블이다. 버블 논란 때문에 하락하는 거다라고 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브로드컴이랑 오라클이랑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브로드컴 잘 나왔지만 전망이 안 좋았고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 데이터 센터 지원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된다. 버블이면은 실적이 안 좋아도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실적이 안 좋으면 그대로 뭐요? 주가의 반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항상 뭐든지 정부의 기조라고 생각해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요 무조건 AI 시대에서의 전력을 뭐하고 있다? 엄청나게 개발하고 인프라 확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력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을 신경 쓰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건 미국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확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못 쓰인다라고 하면 기존에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이 가스터빈 쪽이나 또는 이 전력 관련된 부분 중에서는 바로 원전이 빠질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적인 조정은요 분명히 보다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구간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고 박스권 흐름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주가도 상승하고 있는 탄력이 분명히 있었죠.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탄력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뭐요? 추세가 꺾여 내려가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구간 추세가 이탈하고 한다고 했을 때 단기 지지선 그 다음에 중기 지지선 보게 되면은 73,000원 구간 단기 지지선이고요. 이탈하게 되면 71,700원 전저점 구간이죠. 자,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가장 불안한 점은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불안한 점. 이 주가가 흘러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좀 불안감이 있으실 텐데 일단 지금 구간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때와 큰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 없이 이때의 이 횡보 기간과 지금의 조정 이후의 횡보 기간 조금 비슷한 그림들이 나오고 있는데 살짝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는 중심선 있죠. 이 전 구간에서 음봉의 중심선 구간을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뭐요? 음봉의 중심선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이 빠르게 안 나오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때와 이때에 어떤 차이가 있냐?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게 회복을 못하는 거냐? 아니죠. 이때 당시에는 계속적으로 엔비디아가 주도하면서 AI 종목들이 쭉쭉 올라갔던 시간이고 지금 뭐요? AI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AI 종목들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음봉의 중심을 잡아먹은 거고 지금은 AI 수급이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심을 돌파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종목이 끝난 거냐? 우리가 중기적인 흐름 뭐죠? 주봉을 봤을 때 끝난 거냐? 아니죠. 21선도 안 깨졌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봉상 중기적인 흐름상 가장 중요한 21선 안 깨졌습니다. 자, 월봉상 장기적인 흐름 뭐요? 5월봉선 깨졌나요? 안 깨졌습니다. 자, 어디서도 이탈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봉상 단기적으로 뭐예요? 일봉상 역별의 61선까지 깨졌죠. 이거는 뭐예요? 단기적인 하방 추세는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구간에서 봉을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중기적인 흐름에서 주봉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 냉정하게 봤을 때 7만원 초반 열어둬야겠죠. 월봉상 5일선 어디요? 월봉상은 얼마 안 남았네요. 월봉상은 7만원 초반. 그러면 모든 지표들이 7만원 초반을 가리키고 있다. 자, 주봉상으로도 여기 어디죠? 전고점 돌파 구간에서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 7만원 구간. 그죠? 월봉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양봉의 중심이 되는 구간 얼마입니까? 이 74,000원 구간인데 요 구간이 저번에도 한번 이탈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달에 이 74,000원 위에서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추세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딱 하나잖아요. 그 부분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고점이면 어떡하지라는 이러한 관점이 가장 여러분들이 걱정되실 부분일 텐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정말로 고점이라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탈출 가능합니다. 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빠지지 않아요. 특히 대형주는 어떻게 빠지죠?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저는 AI가 안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유동성이 확대되는 구간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 결과적으로 AI가 버블이어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단기적으로 빠졌다 오를 거다. 요렇게. 왜 그런 거냐면 간단합니다. 미국이 결과적으로 살아나려면요 주식시장이 죽으면 안 돼요. 주식시장이 무조건 살아 있어야 된다.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 자체 성격이 뭡니까? 막무가내 무대뽀죠. 그러면은 증시 망가지는 순간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예요. 그럼 증시는 뭐 한다? 반등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구간에서 AI의 버블이 정말로 위험하게 되는 구간들은 뭐냐면 나중에 규제 이슈가 나왔거나 또는 뭐요? 또는 실적이 안 나오는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 이때가 조심해야 된다. 지금 규제 없죠? 그죠? 그 실적 안 나온 종목은 확실하게 주가 빠지죠? 여기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AI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전력망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AI는 전력이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 수 있는 원전의 핵심적인 기자재를 공급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넘버 3 안에 드는 기업인데 지금 여기서 두산을 놓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선생님 시총 대비해서 너무 실적이 낮아요. 실적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저도 항상 시총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다. 주식이라는 거예요. 주식은 뭐죠?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당겨온다라는 거고 이 미래가치를 당겨오는 과정에서의 뭐가 생긴다? 말도 안 되는 폭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요? 포모 현상이죠. 이게 개인들이 과열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든 종목이건 간에 이 과열되는 구간에서 뭐 한다? 과열이 식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두산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여태까지 과열되는 구간이 있었나라고 고민해보면 없어요. 이때도 한번 과열되나 했으나 주가 어떻게 했죠? 과열되나 했으나 조정받았죠. 미국 시장 조정받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과열의 조짐이 있는 구간으로 갈 때가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3분의 1 대응을 했죠. 그 다음 7만원 초반에 다시 매수를 했고 지금 다시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 구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규 매수 기회에 대한 부분들 잡아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할 때 비중 축소하자라는 거 계속 말씀드릴게요. 하락할 때는 대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올라갈 때 매수하고 하락할 때 손절하잖아요. 아니요. 올라갈 때는 매도하고요. 하락할 때는 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 구간에서 하락할 때는 기다렸다가 강하게 올라갔을 때 단기 대응해야 된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한수원 관련된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때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때 대응을 하자. 이때. 그러니까 지금은 뭐였다?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제가 더욱더 신경 써서 영상을 찍고 있고
걱정되는 만큼 제가 또 빠르게 영상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두산 지금 너무 걱정되는데 대응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중요한 자리들 좀 같이 잡아가고 싶다. 좀 대응에 대한 부분들 도움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빠르게 010-845-9501 여기로요. 두산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전달 드릴 거고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건 뭐다? 매도 타이밍 그리고 매수 타이밍. 남들이 힘들어할 때 매수하고요. 남들이 환희에 찰 때 매도해야 된다.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공포에 떠는 구간일 거예요. 공포에 떠지 마시고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도 크게 이상 없는 구간이다 라는 거. 왜? 장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흐름들 봤을 때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너무 걱정된다 하시면은 혼자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같이 좀 대응을 해보자. 010-845-9501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냐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구간에서 저는 로봇 종목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로봇 조정도 많이 받죠. 이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조정을 받을 때 사야 되는데 맨날 올라갈 때 따라붙어서 물린 다음에 조정 나오면 고점인가 이러고 있죠. 지금 여기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산, 레인보우 그리고 SPG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얘는 벌써 3배가 올랐고 레인보우는 2배 올랐다 조정, 두산은 거의 80% 올랐다 조정인데 저는 대형주 위주로 일단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구간에서 로봇주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좀 잡으셔야 된다. 두산, 레인보우, SPG는 좀 올랐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래서 요거 로봇주 꼭 원전이랑 같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어쨌건 AI가 가면서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같이 쭉 갈 건데 결과적으로 AI 섹터 안에서도 반도체, 로봇,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전부 다 나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가장 상위에 있는 건 전력이고 요 안에서 저는 로봇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지금 누구는 그럴 겁니다. 로봇 돈도 못 버는데 로봇주 왜 사냐 그럴 수 있는데 제가 7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7월 달에도 분명히 7월 때 로봇 안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제가 로봇주나 바이오주에서 대박주가 나온다. 결국 90%는 거품으로 올라가는데 그죠? 올라가는 걸 테니 올라갔을 때 수익을 잘 챙겨야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10배 로봇주에서 올라가는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아 요게 지금 거품이구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진짜 대박 날 거에서 10배 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고점은 분명히 나옵니다. 로봇주도 분명히 선반영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언젠가는 빠질 거예요. 근데 적어도 저는 그 지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로봇주에서 조정이 나오는 거고요. 로봇주에서 많이 못 간 종목들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봇 관련돼서도 우리가 조금 잘 매집을 해놓으면 정말 좋은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지금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승 탄력을 받는 구간인데 지금 이런 자리에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 있어요. 이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40% 올랐고 40% 올랐고 또 조정받아서 또 올라갈 자리가 만들어져서 이 구간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매수 타임 잡아보면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 구간에 계속 있을 때만 말씀을 드리고요. 올라오게 되면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꼭 지금 이 타이밍에 한번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많이 못 드리니까 꼭 선착순으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황제주는 또 뭐냐면은 자, 이 황제주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자, 잘 봐봐요. 요거 집중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요. 자, 우리가 지금 주가 이 회사의 차트의 주가가 어떻죠? 이 회사의 차트가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그죠?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뭐예요? 사면 안 되죠. 그죠? 사면 안 되는데 자, 이게 지금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란 말이죠. 근데 움직임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지금 구간? 박스권이죠. 박스권. 자, 박스권인데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냐? 여기 빨간색과 초록색깔 선이 224, 301 장기 이평선입니다. 자, 이 구간을 계속적으로 뭐요? 계속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항을 맞고 있죠. 저항. 그죠? 마찬가지 지금도 뭐요? 저항을 맞고 있어요. 그럼 이게 좋은 흐름이냐? 아니죠. 근데 잘 봐봐요. 여기서 저항을 맞고 쭉 밀렸는데 지금 봐봐요. 저항을 맞고 밀렸다가 요 빨간 색깔 초록색은 어떻게 해요? 위로 넘어가죠. 그죠? 위로 넘어가요.
넘어간다면 어떻게 돼? 여기서 지지를 받고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큰 추세에서 하락을 하던 이 흐름들을 뭐하고 있다? 돌려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려내는 하락 매집 후의 상승 추세의 전환점에서 잡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우상향해서 가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정말로 3배 정도는 기본적으로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 뭐요? 100%는 없죠. 100%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제가 보내드릴 거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고, 지금 보게 되면은 과거에 셀바스 A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도 보면은 하락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추세를 돌리고 주가 이렇게 올라갔죠. 보여요?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터지면서 7배나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금 똑같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그쵸? 똑같다. 올라만 가면 뭐예요? 급등. 근데 재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올라가기만 하면 정말 강한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이 회사 재료가 있다 없다? 재료가 있다. 엔비디아 관련돼서.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자, 패턴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위쪽으로 올려서 주가를 비싸게 산 이후에 뭐요? 개미들을 털면서 물량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죠? 올리면서 한번 매집, 내리면서 한번 매집, 1차, 2차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매집을 한 이후에 주가를 눌러서 매집하고 어떻게? 이렇게 올리는 거다. 패턴은 조금씩 다르죠. 올렸다가 빼고 어떻게 이 박스를 크게 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런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해서 뭐 해야 된다? 이 사이에서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바로 간다고 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움직임을 예상한다라고 하면 박스권 이후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이 나왔냐 안 나왔냐입니다. 거래량을 실어서 앞에 구간 매물을 잡아먹어주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한다? 상승 탄력에 대한 부분들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가셔서 이 종목 체크 한번 꼭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목은 시총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일정 인원만 드릴 건데, 요거 우리가 로봇주 최근에 엄청나게 강세 흐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 레인보우 로보티스도 최근에 수익률이 60% 이상 찍히고 있는데 요 부분들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안 가는데 무조건 기다려야 된다. 무조건 버텨야 된다. 왜? 대장주가 안 갈 수가 없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 관련된 로봇주인데 갈 수밖에 없겠죠. 다만 뭐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집을 하시기 바라고요. 010-845-9501 구독자님들께 전달 드릴 거니까 꼭 이쪽으로 황제라고 남기시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